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병호 기술사입니다. 근본에는요, 저희가 모아바에서 첨삭반, 온라인 첨삭반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첨삭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제 첨삭반에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발전해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보고자 이제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순서의 경우에는 첨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구성, 당부사항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첨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첨삭이라는 것은 이제 어학사전 보니까 신문이나 답안 따위 내용 일부를 보태거나 삭제하거나 고치는 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술사 답안에서 첨삭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네 가지로 봅니다. 내용, 구성, 양식,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고쳐주는 것. 내용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묻는 사람이 이제 답하는 사람의 답변을 보았을 때, 채점자가 봤을 때 묻는 것이 정확하게 답변이 됐는가에 대한 측면이고요. 구성의 경우에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양식은 이제 그 양이라던가 아니면 딱 봤을 때 뭐 있어야 되는 표가 그 자리에 있는가, 그림이 있는가, 비교표가 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보는 것들. 방향성은 이제 묻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출제자에 대한 요지를 제대로 파악했고, 요것에 대한 이제 답변을 했으며, 더 나아가서 개선 방향이라던가 무슨 더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서 제시하였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본다 이 얘기입니다. 요 네 가지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제가 공부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 나와서 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복습을 많이 했고요, 인강으로. 이때 이제 처음으로 오프라인 수업 나가가지고 처음으로 쓴 답안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압력 스위치 세팅에 대한 내용 같아요. 펌프 압력 스위치. 뭐 그래프도 있기도 하고, 설명도 했는데 작아가지고 부각이 잘 안 됐죠. 그 다음 서술이 너무 많고요. 왼쪽의 경우에도 번호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제대로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지우는 것도 찍찍 지워놨고, 봤을 때 잘 못 썼다고 생각이 들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지만, 채점자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선별되어서 있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답안은 제가 이제 합격 직전의 답안인데, 보시면 이제 넘버링의 경우에도 왼쪽으로 들어가 있고 대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메커니즘 같은 거 네모에다가 화살 펼쳐서 한눈에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는 요거에 대한 좀 설명 내용들을 키워드 위주로 배치를 했죠. 그러니까 채점자로 하여금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런 키워드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이는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첨삭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씩 보자면, 저는 이제 요 기술사 시험이 400분간의 공학 논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술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표현하는 근거, 어떤 주장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중요한데요. 이 공학 논술 중에서도 기술사 시험은요, 그 시간이 적입니다. 시간이 적. 시간이 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400분 너무 많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400분이 너무 짧습니다. 왜 짧냐? 22문제를 쓰게 되는데 1교시의 경우에는 10분 안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한 문제당.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서 시간이 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게 많아도 요 중에서 10분 내에 질문자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 답안의 내용을 채점자가 봤을 때 1000명 정도 되는 사람 기준에서 합격자로 속아내려면, 이것은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프레젠테이션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이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내 채점자로 하여금 딱 제시를 하게 만들려면 이것은 상당한 숙달이 되지 않은 사람이면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공부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 양을 넘어서 시간에 맞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읽는 사람 중심의 답안 작성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 첨삭이 공부의 방향성을 설정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의고사 보는 게요, 그냥 합격할 때쯤 보는 게 아닙니다. 모의고사라는 훈련, 그러니까 아웃풋에 대한 훈련은 인풋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하거나 이해하거나 정리하는 것들이 왜 결론적으로는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겠습니까? 써서 합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쓰기 위해서 암기하고 이해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없는 공부라는 것은 방향성 없는 공부입니다. 단순히 대학 서적처럼, 아까 제가 처음에 첨삭 배우기 전에 모의고사 훈련하기 전에 썼던 답안처럼 아는 거는 있어도 그것을 합격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쓸 수는 없던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첨삭을 받아야만이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먼저 기틀 잡아야 풍부한 이해가 가능하고, 그래야 단권화와 암기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의 단점을 극복한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점은 저는 이제 모의고사 첨삭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요. 수업도 온라인으로 다 듣습니다. 보강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첨삭은 여태까지는 크게 가능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좀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간극도 줄이면서 연구반의 경우에는 실제로 오프라인 연구반과 동일한 그 수업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연동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오프라인 분들의 답안을 보실 수 있고, 오프라인 분들도 온라인 답안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100% 보시지 않더라도 우수 답안을 공유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를 같이 통합해서 수업을 할 예정이니까 좀 통합이 수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서로 집단 지성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답안을 공유함으로써 더 풍부해질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이제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첨삭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첨삭반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심화반, 그리고 연구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 심화반의 경우에는 일단 50점 진입이 목표라고 하는데, 사실 점수로 나누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45점에서 50점까지 올라갈 때 기본 심화반이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개념을 학습하고 답안을 첨삭하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러니까 기본 심화반의 경우에는 일단 답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구성이 제대로 쓰여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처음에 내가 공부를 시작했고 공부하고 있고 답안 작성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다면 당연히 기본 심화반을 들어야 됩니다. 연구반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연구반을 내가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시는 분, 또는 연구반 레벨이어서 연구반의 공부를 할 분들이 듣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보통 50점 이상이긴 하지만 50점이 아니어도 저는 이제 서브노트와 암기노트,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단권화를 마치신 분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요거를 회독하면서 점수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을 연구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연구반 수업을 듣기 때문에 연구반을 수강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기본 심화 내용이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본 심화를 들으시고, 숙달이 어느 정도 돼서 나의 답안을 어느 정도 쓰실 줄 아는 분, 그리고 이제 다회독을 시작하실 분들, 공부 노트로 여러 번 회독을 하실 분들은 연구반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연구반에서는 한 20회차 정도의 기출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상당히 많은 문제의 수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수답안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수답안에 대하여서 제가 선정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제 뭐 출제 예상 문제라던가 아니면 법규 내용 중에서 심화 내용들을 보거나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심의 경우에는 수업은 없고 첨삭만 진행이 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연구반의 경우에는 수업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기본 심화반을 수강을 하시게 되면 토요일에 문제가 공개가 되고요. 이때 토요일 정해진 시간의 경우에는 별도로 공지가 나갈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같이 풀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같이 풀으시고 혹시라도 내가 토요일은 시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월요일 이용해서 충분하게 답안을 작성하시고 화요일 오전쯤에 제출 마감이 될 겁니다. 마감한 후에는 금요일까지 저희가 첨삭을 해서 회신을 보내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한 3분에서 4분 정도의 기술사님들이 같이 첨삭을 해주시고요. 첨삭 회신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 회신 내용들을 보고 공부해서 이제 토요일 날 또 공개되는 문제에 대해서 답안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1교시는 총 3문제가 주어질 겁니다. 그중 2문제를 풀으시면 되고 2교시의 경우에는 2문제가 주어질 건데 그 중에 한 문제를 선정하셔서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총 3문제가 주어지는 총 5문제가 주어지고 3문제를 답안 작성 후에 첨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의 경우, 그러니까 이런 첨삭 일정은 이게 화요일인지 월요일인지는 약간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큰 틀을 갖고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연구반입니다. 연구반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데 토요일 날 문제 공개되면 그 토요일 날 연구반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풀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다른 날 푸셔서 화요일 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요일 날 회신을 드리면서 요 자료를 갖고 이제 토요일 날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요 수업 내용은 또 한 월요일 정도에 그 다음 날이죠. 월요일 정도에 촬영이 이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푸는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문제 공개되면 화요일 날 제출하고 금요일 날 회신 받은 다음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그 수업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1교시의 경우에는 평균 6문제가 나오고 그 중에 4문제, 2교시는 마찬가지로 6문제 중에 4문제, 얘는 40분, 요건 100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8문제를 답안을 작성하신 후에 첨삭을 받으실 거고 그거에 대한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비대면 연구반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연구반을 수강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 수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시기에 따라서 시험 전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다루고 조금 시험이 지나간 후에는 조금 적은 문제를 다루고 대신에 수업 비중을 늘려서 실제로는 연구반 수업을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총 연구반은 13주, 그리고 기신반의 경우에는 12주 첨삭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신반의 경우에는 수업은 제공되지 않고 첨삭만 하는 거고요. 연구반의 경우에는 첨삭 및 수업을 수강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부사항 말씀드립니다. 기본 심화의 경우에는 답안 작성 방법이 이제 수강하시게 되면 OT로 또 제공이 될 겁니다. 그건 꼭 숙지를 하시고 나서 이제 첨삭을 해주시고요. 모의고사를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한 후에, 그러니까 답안 작성 방법을 숙지하고 미리 준비한 후에 테스트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고 바로 이제 실전으로 하면서 배우셔도 되는데 조금 비용이 아깝기 때문에 저는 OT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건데 꾸준한 학습이 중요하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3개월 동안의 모아 기본서 기준 책 한 권 정도 분량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 또 3개월 동안 그 다음 학원 두 번째 책에 대한 분량을 다루고, 요걸 한 1년 정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기본 문제들을 다 다루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꾸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고, 연구반의 경우에는 오프라인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을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에 해당이 되고요.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한 학습 2년 정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수강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야 하고, 기본기가 그러니까 갖춰진 후에 학습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무리하게 기본 심화만 하지 않고 난 바로 연구반부터 하겠다 하면은 상당히 어렵거나 아까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 심화반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 연구반을 도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한 1년 반 정도 충분히 했고요. 답안 작성도 혼자 해봤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 알고 있고 단권화도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연구반을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또는 내가 관리사가 있다, 타기술사가 있다, 뭐 이런 분들 중에서 1년 정도 꾸준하게 공부하신 분들, 어떻게 대략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지 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연구반으로 오셔도 됩니다만, 내가 이론을 좀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서 기심을 들어주시고,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합격반에 들어가겠다라는 분만 연구반 수강하시면 되고요. 요런 분들이 계세요. 첨삭을 해주면은 첨삭한 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애정이 많을수록 첨삭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첨삭량이 많을수록 애정 어린 답안이라고 보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첨삭을 하더라도, 번호를 지적하거나 하더라도 절대로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건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좀 첨삭했을 때 뭐 빨간 펜이 많이 그어졌다 하더라도 계속 제출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계속 제출해서 요 내용들을 내가 피드백 받고 습관적인 것들을 고쳐 나가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제 수강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는데, 기본 심화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 기본 심화 첨삭반은 인강과 제공이 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강을 수강하면서 들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책에 따라서, 강사에 따라서 이 첨삭반의 진도와 책의 진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반의 인강을 일단 최소한 한 바퀴는 수강을 하신 분들이 좀 신청을 하시는 게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정도 수강하신 후에 이제 두 번째 바퀴부터 들으면서 내가 요 첨삭 실제로 공부한 거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직접 준비를 하고 첨삭을 받으면서 답안 작성 요령을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바퀴 정도 수강, 그러니까 학습 기준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수강하신 뒤에 그때부터는 첨삭반과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연구반의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첨삭 기본 심화반을 충분히 다루시고 나서 올라오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요건 내가 실력이 됐다라고 올라오기보다도 실제로 연구반, 이제 합격반에 올라가서 합격반 수업을 듣겠다. 이론 수업은 이제 그만 듣고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듣는 게 연구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약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면 단권화가 끝나니까 서브노트라던가 공부노트가 완성이 된 분들, 또는 기본서를 완벽하게 숙지하신 분들, 그리고 점수로 따지면 45에서 50점 정도 이상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학습 기간으로 보자면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가 요 정도 됩니다.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이상의 수강생분들, 1년 6개월도요 여러분 굉장히 짧은 거예요. 만약에 공부만, 주장창 공부만 한다 라는 분들은 요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회사도 다니고 있고 심지어 소방 전공자도 아니다, 1년 6개월 택도 없습니다, 한 2년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 들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1년 했으면 그냥 와도 된다라고 말씀하면은 그렇게 오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1년 만에 합격 또는 6개월 만에 합격,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기술사라는 과목 내에서는요, 1년 안에 공부 사이클로 잡는 분들은 1년 안에 포기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3년 반에서 4년 사이클 안에 합격을 목표로 하시라라고 말씀을 늘상 드리기 때문에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공부하시고 올라와도 늦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본 심화에 집중을 하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 관리사나 타기술사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관리사분들은 화재 안전 기준이 완벽하게 학습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관리사는 합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한 20년 전에 기술사를 전에 뭘 합격을 했었는데, 관리사 합격했었는데 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많은 내용들이 바뀌었고,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또 계속해서 암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위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막 관리사 시험 합격하신 분들 또는 관리사 합격한 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내 되신 분들은 1년 정도 이 기신반 수업 내용을 열심히 수강하시고 열심히 또 공부하시다 보면 연구반으로 올라오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는 이제 현업 종사자 대부분 설계나 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나 감리하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셨다. 신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연구반 올라오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심화는 어느 정도 당연히 알고 있는 분들이 연구반 수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 하면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입니다. 이제 NTL, 고려, 그리고 KU 에듀케이션 뉴스라는 곳에서 갖고 왔는데요. 내가 24시간 뒤에 기억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강의 들은 내용은 놀랍게도 5% 정도밖에 기억을 못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뭐 뒤만 돌면 까먹고 저희도 똑같아요. 읽기, 내가 직접, 그러니까 강의 듣는 거 말고 순수하게 내가 책을 읽는 것은 10% 정도가 기억에 난다고 하고, 시청각 수업, 그러니까 아무래도 눈으로 보는 건 조금 더 기억에 남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범 강의 보기,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이 내는 사람들이 이런 거 보는 것들은 조금 더 남습니다. 근데 요건 수동적이라고 하고, 능동적인 것은 내가 직접 말하는 거가 있고요. 실제 해보는 게 있고, 그 다음 스스로 강사가 돼서 얘기해 보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첨삭은 실제 해보기입니다. 실제 해보기. 그러니까 내가 이론으로 들었던 것들을 실제 답안으로 구성해 본 사람은 이 답안 구성에 대해서는 거의 까먹지 않는다라는 게 실제로 여러 가지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시간을 들여서 작성해 보는 것이 75%니까 모의고사가 공부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첨삭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려워도 점점 나아질 거야 라는 문장인데요. 뭐든 쉬운 건 절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너무 공부가 어려워요.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10분 내에 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원래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간 반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든지 3년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게 됩니다. 스스로 그런 능력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공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내가 조금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다. 보고 써야 된다. 괜찮습니다. 보고 써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원래 그런 겁니다. 10분이 너무 짧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그런 겁니다. 겪어보고 실패해보고 그 다음 내가 쓰러져보고 내가 어느 정도 안 돼 봐야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나의 뇌가, 나의 머리가, 나의 자아가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첨삭반의 경우 이런 식의 진행이 되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잘 결정하셔서 첨삭반 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삭반 때 뵙겠습니다.